제가 오늘 아침에 팟캐스트, 저는 이제 푸른 나무 팟캐스트를 매일 들어요. 푸른 나무. 우리 팟캐스트에 보면은 겸손은 힘들다. 그거는 바로 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지나고 나서 듣는데, 팟캐스트는 어제 되게 이제 어제 뉴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한 거를 오늘 이제 틀어주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정치하는 엄마가 나왔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4학년짜리인가. 그런데 애들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어른들은 이제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니까 한다 하더라도 애들은 결국 자라나서 계속 커갈 텐데 후쿠시마 핵폐기수가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돼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핵폐기수 이거는 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각 당의 대표들이 지금 뭐 진보 정의당 그다음에 여러 당 대표들이 용해인 뭐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발언하셨는데 이제 전부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2차 대전 때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무기로서 이 태평양 시대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태평양에 말하자면 핵폐기물을 쏟으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그에 동감하면서 이거는 그동안에 정치적인 여러 견해 차이로 검찰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핵폐기수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어떤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전 국민이 단합해서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여러 인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100분 공감하면서 우리가 전국 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각 시군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것을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거에 적극 동감하고, 이 일본이 저지르는 이 범죄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반대하는데 유독 한국만 조용히 침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침묵을 하는 건 아니죠. 정부에서 침묵을 하고 있고, 우리 윤 대통령은 침묵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을 써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는 탄핵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될 때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숫자가 많아서 탄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때보다 의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이 두려워해서 탄핵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우리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탄핵을 부르짖고 전 국민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봉기를 하게 되면은 이 윤석열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맞죠?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 외쳐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2016년, 17년 정말 어려운 시기에 겨울을 이기면서 국민들이 외쳐서 탄핵이 됐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 탄핵
그 헌법 심판 그 재판소 그 사람들의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장일치로 탄핵을 했습니다. 맞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관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도 굉장히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론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그 오염수를 폐기수를 버리는 거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저 먼 중국에서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수입 중단했습니다. 그 물고기 그 일본에서 가장 많이 그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 홍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당장 수입 중단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이 국민의 그 머슴이죠. 권력을 보자면 그 하라고 권력을 우리가 준 것은 우리 국민이 일단 그 투표로서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은 두 날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8월 18일 날 미국의 그 데이비드 캠프에서 한미일 정상이 모였어요. 그때 결국은 후쿠시마 핵이수 이거 면제부를 준 겁니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함영기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모임에서 윤석열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해 그 바다를 일본해로 한다고 미국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또 말 못한 거 많죠. 뭐 도청한 것도 말 못하고, 제가 미국 가 있을 때도 그 방문했지만은 그 대통령 왔잖아요. 그 뭐 이렇게 그 국빈 대접해가지고 한다고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 밖에 들어봤는데 우리가 세 사람이 만나서 요번에 결과로 한국은 얻은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얻었어요. 왜 얻었느냐? 일본과 잘 결합해서 그 군사 동맹이라는 말 안 썼지만은 그 사실 실질적인 동맹이에요. 군사 동맹.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에 전쟁이 나면 가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병사들이 가야 된다고. 그럼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고 국민을 그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입니까? 그래서 미국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을 다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많이 얻었어요. 그 핵폐기수 그 뭐 과학적 검증 뭐 운운하면서 윤 대통령은 그것을 동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앞잡이로서 국민에게 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8월 24일 날 방류했죠. 네. 오늘 28일이니까 7일이죠. 네. 3일 전에 방류했어요. 이게 30년 동안 한 130만 톤 된다 그럽니다. 그 물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해서 이제 양을 늘려가는데, 아무튼 이런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 국민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애들까지도 그 애들이 제가 이제 그 인상적인 것은 어떤 꼬마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일본 대사관에서 가서 데모를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일본어로 번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자기 일본 대사관 가서 핵폐기수 버리지 마세요 하고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자기가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 꼬마 아이가 4학년짜리 아이가, 또 2학년짜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이 점을 전 세계의 그 바다인, 전 세계의 공동 그 바다인 이 바다에 일본의 쓰레기를 버리냐, 여기가 바다가 쓰레기장이냐 하면서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올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 모아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그 이런 일본의 그것도 범죄 행위를 인류 범죄 행위죠. 사실. 일본이 그 일본의 그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그 일본이 핵폭탄을 맞았었잖아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도 그 핵 그걸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또 두 번째로 태평양 범죄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다음 일으킨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전 국민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나오라 이거죠. 왜 야당이 왜 그게 법안을 아무리 통과시켜줘도 윤석열 거부하고 하는데 국회 지금 거의 한 180명 될 겁니다.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죠. 국회의원들 다 사퇴하고 총사퇴하고 아주 나와서 그 국민들과 손잡고 이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당이 여러 가지로 그 꼼수를 부려가지고 안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만 이동관이 그 언론을 뭐냐면 그 언론을 파괴하고 언론을 그 언론 탄압을 불러오르킨 그 사람을 또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국회에서 또 청문회를 하는데 자료 하나 200몇 가지 자료 하나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뻔뻔하게 자기가 이렇게 다시 언론 방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걸 보면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나와서 이런 일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방에 내려가서 경조사에 참여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모아서 머리 삭발하고 정말 그 결연한 의지로 하지 않으면 윤석열 꼼짝 안 한다 이거죠. 윤석열 뒤에 총리 뒤에 숨어 있고 차관 뒤에 숨어 있고 지금 윤석열 지금 행방불명이 됐어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못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지금 윤석열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대통령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런 그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류 이런 것을 보면서 결사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신문도 잘 안 보고 그냥 방송에 나오는 걸 봐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에서 작은 고을이지만은 여기서도 외치고 또 다른 고을에서도 외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이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점령해 36년간 한국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 이걸 더 이상 우리는 방치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은 용산 그 대통령실은 총독부실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연히 일어나서 이것을 막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우리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